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경찰 행정법. 근데 이제 행정법이 아니고 그 앞에 이제 경찰이 붙였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경찰학에서 지금 이제 필수 과목이 됐는데 경찰학 중에서 지금 이제 경찰행정법이 한 35% 이렇게 이제 출제된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경찰학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게 독립된 한 과목인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시중에 뭐 박균성 교수님이나 이제 홍정선 교수님 대표적으로 행정법에 이제 우리나라 대가고 사법시험, 행정시험 그리고 이제 기본 교재들 로스쿨에서도 많이 보고 출제위원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찰행정법이라는 타이틀로 교재를 이미 출간해가지고 대학에서 많이 경찰행정학과에서 채택돼서 이제 저서로 많이 기본서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개의 어떤 범위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타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경찰행정법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이미 책을 내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아는 경로로 이제 경찰청에 이렇게 이제 문의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취지를 종합한 결과 가장 유사한 범위가 행정법 총론이에요. 사실 9급의 행정법 총론.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들의 경찰 행정법 타이틀로 나와 있는 책의 이런 목차라든가 내용을 보면 제가 이제 다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35% 내외로 범위를 딱 정한 것 자체는 이걸 독립된 한 과목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이제 형사법에서 지금 형법 총론 35%, 또 이제 강론 35%,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 30%, 이걸 다 독립된 과목으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이제 경찰 행정학 뭐 이론 부분 그런 부분들 빼고 경찰 행정법은 하나의 이제 독립된 한 과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독립된 과목. 독자적인 한 과목. 비중을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급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교재도 이제 그렇게 취급하고 있고. 그래서 차제에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아예 과목을 독립시켜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것만으로도 이제 상당한 이제 성과다.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 제정하고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직에서도 행정법이 내년부터 이제 공교롭게 다 이제 필수 과목이 되는 거 아시죠? 9급에서도 그렇고 소방에서도 그렇고 이게 같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흐름. 그러니까 이제 경찰 공무원들도 가장 일선에서 이제 법을 집행하는 헌법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행정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이고 또 행정기본법이 이제 또 제정되면서 이제 좀 체계가 이제 잡히면서 아예 독립된 이제 한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분들은 이제 의도 자체도 그렇고 비중이 제일 높은 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동안에 이제 경찰학이 중구난방식으로 범위도 넓고 또 이제 내년 이제 처음 채택되는데 어느 범위까지 출제할 건지 이거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 가지고 헷갈리는 건 이 과목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홍정선 교수님이나 이제 박균성 교수님 책에도 보면 대동소이하긴 하는데 약간은 이제 다른 부분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경찰학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경찰 행정법에만 범위를 국한해 가지고 경찰 행정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으로 이제 다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학 선생님들이 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해요. 요 35%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내일은 이제 전반적인 체계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교재가 이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저도 받지는 못했어요. 이번 주 중에는 아마 이제 구입이 가능할 거예요. 한 350페이지가 좀 안 돼요. 근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경찰 행정법 수험서 중에서는 이제 내용이 제일 풍성한데 좀 압축적인 형태로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공무원 수험서의 행정법 총론은 다 막 1000페이지가 넘어요. 두 권은. 그런 부분들을 전체 범위를 커버하면서도
또 이제 경찰 행정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쟁점들은 빠뜨리지 않으면서 또 너무 분량이 많아도 안 될 것 같아서 그 안에서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강약 조절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그게 기본서 또 이제 마무리 요약서 기능도 할 수 있게끔 이제 편제를 했고요. 자, 일단은 행정법에 대한 전체적인 좀 체계를 말씀드릴게요. 조금 그러면 이제 보는 눈이 많이 트일 거예요. 자, 일단은 행정법인데 그냥 경찰만 붙인 거예요. 그 위에 경찰행정법 교재들이 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경찰행정법,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그냥 제목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전반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어떤 그 도구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자, 행정법이라는 사실은 이제 법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행정기본법이 이제 단행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보통 이제 학문상 이론적으로 행정법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공부 범위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 관한 한 국내 공법이다. 그러니까 이 행정에 관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행정의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법이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강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조직법이. 이 작용법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작용법하고 이제 구제법. 그래서 행정작용법.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행위를 비롯해서 행정행위 이외의 이제 행정작용, 뭐 공법상 계약이니, 뭐 확약이니, 행정계획이니, 또 이제 기타 등등 행정 지도 많은 이제 개념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구제에 관한 법이 이제 국가배상,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쟁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관한 걸 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이라는 게 행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이제 경찰행정법에서는 이제 조직법이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예요? 경찰법이에요.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직에 관한 법. 이것도 보니까 경찰행정법에 들어가니까 이건 넓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35%가 아니라 60%, 65% 넘을 수 있다는 거지. 행정법의 이 개념으로만 접근하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로 이제 빼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건데, 작용법, 구제법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도 30% 이상이 출제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 그리고 이제 국내법이고 이제 공법이라는 거죠. 이건 이제 국제법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이건 이제 사법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공법이고 또 이제 국내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에 관한, 그래서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그게 이제 경찰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경찰행정법의 범위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런 식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다 이제 경찰행정법이다.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거기에 관한 이제 국내 공법이 행정법인데, 경찰행정법은 그냥 앞에 타이틀에 이제 경찰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을 좀 더 펼쳐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행정조직법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경찰행정조직법, 그러면 이제 그게 경찰행정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행정법 총론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9급이나 7급 시험에서 다 마찬가지. 근데 원래 이게 다 조직에 관한 건데, 경찰행정조직으로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이제 경찰공무원법. 여러분 이제 경찰에서 다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타 이제 법령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7급에서 행정법 강론이 반드시 나오는데 경찰행정법이 맨날 나와요. 사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래서 7급 시험에서도, 그러니까 총론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행정법 이제 강론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7급 시험 같은 경우 내는데, 9급 시험은 이제 행정법 총론이야, 총론. 그래서 이제 이 강론적인 건 안 나오고 이제 7급 시험에서는 다 나와요. 근데 우리 경찰학, 경찰행정법에서는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사실 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경찰학 그 시간에 이제 커버하면 되는 거고, 조직법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주체가 누굽니까? 주로 이제 국가죠. 국가 이제 공공단체인데 대표적인 게 지방자치단체. 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행정기관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각부장, 각종 청장, 그리고 이제 행정청. 기관 중에서 이제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이 행정청이에요. 근데 이제 이 행정청의 개념은 뭐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다 이제 자세히 언급이 돼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처분청 또는 행정청.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에서는 이제 경찰청장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이제 행정직에서도 이제 뭐 국세청장이니 뭐 세무서장이니 뭐 장관, 시장, 구청장 등등 이제 이런 행정청 행정기관이 이제 넓은 개념이고 이게 이제 조직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경찰공무원법 그래서 이제 줄여서 이제 보통 경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경찰법. 국가경찰. 뭐 국자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법제처가 이제 경찰법으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경집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자체는 이제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고 요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강론인데 이게 조직법에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행정법이라고 할 때 이 부분들도 이제 당연히 포함되는 건데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별도로 지금 따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관련된 부분 조금씩 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이제 이 조직과 작용과 구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통 행정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행정주체, 또 행정기관, 행정청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조직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이제 행정청이 이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 그래서 이 작용에 대한 게 이제 제일 우리 공부할 게 많아요, 사실은. 행정법에서, 이제 경찰행정법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행위. 행정행위에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래서 뭐 하면, 특대행, 공통수화 이렇게 해서 쭉 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뭐 판단여지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 취소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모든 경찰행정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죠. 그래서 경찰 하명, 경찰 허가. 그게 이제 원래 하명 허가인데 그냥 앞에 경찰만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맨날 나오는 파트들이에요. 요게 이제 작용.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행정작용들, 행정행위, 행정행위 이외의 이제 행위 형식들, 그게 이제 공부상 계약이라든가 확약이라든가 행정입법이라든가 이제 행정지도 같은 거 이제 같이 이제 봐야 될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이 이런 작용의 결과 어떤 처분, 어떤 면허정지, 면허 취소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하는 거, 구제를 받는 거, 주로 이제 그게 쟁송이죠. 그래서 이제 뭐 국가배상, 그래서 이제 손해 전보가 있는데 이제 국가배상이건 손실보상이건 다 법원에 찾아가가지고 행정심판은 이제 행정부 자체적인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사법이라고 해서 같이 다루는 거예요. 뭐 행정소송하고 아주 유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그리고 이제 조직에 관한 거, 작용에 관한 거, 구제에 관한 거 이게 이제 우리 행정법에 단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이 구제로 연결되는 거야. 이 작용의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제 다툴 거냐, 구제 받을 거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소송이죠. 소송의 전 단계로 이제 행정심판.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금전배상, 이제 국가배상으로 가는 거고, 공무원이 위법이면 손해배상으로, 적법이면 손실보상의 문제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올 부분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송에 관한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선호 문제, 여기서도 이제 대여섯 문제, 여기서도 이제 뭐 선호 문제 나오고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쟁점들이 중요한 게 이제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다시 이제 하나씩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작용법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자, 보면은 결국 이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작용.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작용법적 근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어떤 행정청이 법치행정의 원칙상 작용을 하려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법치행정, 법률유보, 법률우위 이런 논의를 이제 하는 거고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게 행정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그건 다시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자세히 해야 되고 경찰 하명, 경찰 허가. 그러니까 표현만 이제 앞에 경찰을 붙이는 거예요. 허가 이제 뭐 하명 이런 부분들, 특허, 대리, 인가, 각종 이제 행정 작용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는 게 이제 기타 이제 행정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공법상 기각이라든가 확약이라든가 행정 지도라든가 뭐 사실행위 등등.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7급 시험에서도 뭐 자동적 처분, 자동화 행정, 행정기본법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도 기타 이제 행위 형식에 들어가는 거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건 조문에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효성 확보수당, 의무이행 확보수당, 이게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의직강,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그리고 즉시강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많이 이제 경찰 시험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작용의 이제 결과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런 말을 이제 뭐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행정의 행위 형식에는 정해진 원칙이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형적인 이제 행정 행위가 있지만 그 밖에 행정 작용들이 이제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청이 이제 국민에 대해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이제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죠. 비권력적인 거, 행정 지도 같은 거, 조언하고 권고하고 정보 제공하는 건 법적 근거 없어도 돼요. 또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뭐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죠. 근데 침익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하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의무 부담 행위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여기 행정